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세금 정책이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정부는 대체 왜 한쪽 시장에는 이렇게 혹독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다른 한쪽에는 레드카펫을 쩍 깔아주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정책 뒤에 숨겨진 진짜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부의 전략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사실상 출구 없는 전쟁을 선포하면서 징벌적인 과세를 예고했고요. 반대로 금융시장에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죠. 이 완전히 상반된 두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거대한 세금의 분기점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옥죄고 주식시장으로는 어떤 탈출구를 열어줬는지 분석해 볼 거고요. 이어서 상속세 문제와 우리 일상 속 세금 혜택까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에 대응할 여러분만한 새로운 금융 플레이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채찍에 해당하는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정부는 특히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그야말로 징벌에 가까운 세금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네, 82.5%요. 진짜 믿기 힘든 숫자죠. 하지만 이게 바로 2026년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마주하게 될 최고 실효세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10억 원 차익을 남기면 그중에서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과세라기보다는 거의 몰수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니, 그럼 이 82.5%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일단 기본 최고 세율 45%가 붙고요. 여기에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의 중과세가 더해집니다. 벌써 75%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도세 10%인 지방소득세 7.5%가 추가되면서 최종 82.5%라는 세율이 완성되는 겁니다. 혹시 설마 이번에도 또 유예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대해서 연장 가능성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금이 무서워지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매물 잠김 효과라는 시장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게 되니까 시장의 매물이 싹 사라지고 거래가 뚝 끊겨버리는 거죠. 가격을 잡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물 잠김 효과는요, 벌써부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에 자녀한테 증여하는 건수는 급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엔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31.2%나 늘었어요. 차라리 82.5% 양도세 내느니 50% 증여세 내는 게 낫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출구는 이렇게 꽉 막혀버렸어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들 다 어디로 갈까요? 사실 정부는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단근이 기다리고 있는 금융시장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동시에 그 돈이 흘러 들어오라고 금융시장에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의 길을 활짝 열어준 거죠. 정부가 내놓은 핵심적인 단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둘째, 특정 기업의 배당소득세는 대폭 깎아주고요. 셋째, 가상자산과세는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랑은 뭐 하늘과 땅 차이의 대우죠. 특히 이 배당소득세 변화는 정말 눈여겨보셔야 해요. 예전에는 배당금이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져서 세금을 최대 49.5%까지 내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밸류업 기업으로 지정되면 그 배당금은 따로 떼서 9%에서 14%의 낮은 세율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 고소득 자산가들한테는 배당 투자의 황금기가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가상자산 투자자분들께도 엄청난 골든타임이 주어졌습니다.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는데 진짜 핵심은요, 바로 2026년 12월 31일 이 날짜입니다. 이날의 시장 가격이 여러분의 새로운 취득 원가로 인정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전까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났어도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자, 이렇게 금융시장에는 훈풍이 부는데 부의 이전을 다루는 상속세 쪽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개혁이 실패하면서 꽉 막힌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새로운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 세율도 낮추고 자녀 공제도 늘리려고 했는데 결국 부자 감세라는 반대에 막혀서 다 무산됐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인 50% 상속세율이 그대로 남게 된 거죠. 이러니 다들 죽어서 상속하는 것보다 살아서 증여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너무 거액 자산가들 이야기만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 밀착형 혜택도 아주 많이 담고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결혼하는 부부들은 최대 1,0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요. 자녀 관련 세액공제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끊는 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요. 매일 타는 버스, 지하철 요금도 K패스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복잡한 변화들을 쫙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 각자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금융 플레이북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분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 5월 9일, 이게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이 날짜가 넘어가면 양도차익의 80% 이상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파는 게 어렵다면 82.5%의 양도세 대신 50%의 증여세를 내는 게 숫자로 증명되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은요, 이제 금투세도 폐지됐겠다. 국내 시장, 특히 밸류업, 고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것 자체가 수익률이니까요.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2026년 말까지는 잦은 매매보다는 쭉 보유해서 취득 원가를 최대한 높이는 존버가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팁이에요. 결혼하셨으면 100만 원 공제,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공제 꼭 챙기시고요. 헬스장 결제할 땐 신용카드로, 출퇴근은 K패스 가입으로. 이런 작은 혜택들이 모여서 연말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2026년의 세제 개편은 한쪽은 꽉 누르고 다른 한쪽은 확 밀어주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치밀한 설계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거대한 도박일까요? 그 결과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